네, 오늘도 조회수 0회를 예상하는 어록 탐험 시간이 왔습니다. 어빙 고프만 어록을 다룰 예정이고요. 심리학자 명언 700의 한 사역 심리학자입니다. 어빙 고프만 하니까 뜬금없이 데니 엘프만이라는 영화 음악 감독이 생각나네요.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드시는 유명한 감독이신데 그냥 만이라서 그냥 떠올랐나 봅니다. 아무튼 헛소리 한번 시작해봤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어빙 고프만은 우리는 삶을 연기한다. 이 사회심리학자로서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직업군 통해서 연극성, 영어로는 히스테리컬이라는 표현을 연극성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히스테리함이 일종의 연기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봐요. 제가 뭐 영어 어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히스테릭이라는 표현 하면은 뭔가 사람에게 막 히스테릭하다 하면은 뭔가 신경질적인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연극성이라는 의미도 다 내포하고 있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일종의 가면, 연기, 연극, 자아 이런 내용의 어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이 책에서 흥미 느끼지 않던 파트 중에 우연하게 이제 어록들을 글로 남겨보다 보니까 꽤 괜찮은 어록도 많고 제가 정리한 내용 보니까 이거 빼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도 꽤 많은 내용이 남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글로 남긴 지금 블로그에 남긴 어록들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했던 어록을 고르더라도 이게 말로 유튜브로 옮길 때는 그냥 한두 개만 해가지고 그냥 치웠거든요. 길기도 하고 막상 어록으로 썰을 풀려고 하니까 별로 썩 와닿지 않는 게 많아서 넘겼던 건데 이번 어빙 고프만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습니다. 한 세네 개 돼가지고 일단 한번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584번 사람, person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가면, 페르소나이라는 게 역사적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면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부분 참 묘한 어원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어떤 인격을 일종의 가면처럼 이제 쓰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극과도 같이 가면 무도회일까 뭐 이런 그런 표현을 대충 첨언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고 살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다 가면을 이제 장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는 거죠. 이것부터가 일단 이 어빙 목표의 어록 자체가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586번입니다.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분투하면서 우리가 구축해온 스스로에 대한 관념을 가면이라 한다면 가면은 우리의 참 자아,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자아이다. 배우들 보면은 이제 뭐 연기나 혹은 배우들, 연예인들이 이제 대중들 앞에 서기 위해서 일종의 자신의 내면을 좀 감추고 가면을 쓰고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좀 살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거나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뭐 배우나 연예인들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개인의 일상에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친구가 됐든 뭐 가족이 됐든 아니면 뭐 연인이 됐든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든 다양한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하죠. 근데 그 가면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뭔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자기가 원래 가졌던 진정한 자아와 다른 가면으로 삶과 행동을 했을 때 좀 괴리감을 느끼는 게 많은데 이제 이 586번의 어록을 보면 그 가면에서 보여주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노력하고 그 좋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구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참자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면이라고 할 때 느껴지는 그 부정한 죄송합니다. 제가 막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오르네. 부정적인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느낌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언한 거죠. 가면이 나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분투해서 얻어낸 참자 우리가 다 만들어내고자 하는 정말 이상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가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낄 필요도 없고 당연히 자기가 가진 어떤 속성 중에 본질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연극인데 가면을 쓰고 살아야지. 가면을 벗으면 무대에서 퇴장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바로 이제 587번 만약 우리가 본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외부 요소를 내면화해 자기를 단련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 본성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물론 그 당장은 좋겠죠. 근데 외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솔직히 사회화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분방함 그 자체를 자신의 가면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외부 요소에 대한 자기 노력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영리하게 자유분방해야 됩니다. 그냥 그 어떤 사회성이 떨어지는 자유분방함은 결국 자기 그 연극 무대에서 퇴출당하게 되겠죠. 적당한 자유분방함은 사람들에게 신선함도 주고 또 좋은 에너지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면은 훌륭한 외부 요소에 대한 반응인데 적당한 반항이 아니고 이제 범죄에 가까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분은 감옥이나 병원에 있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589번은 이제 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어록 자체만 봐도 그냥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죠. 우리는 의사나 성직자처럼 성스러운 지위의 사칭은 의사소통에 관한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여기면서 불황자나 막노동꾼처럼 냉대를 당하는 지위에 사칭하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사칭을 했을 때, 어떤 가면을 썼을 때, 상위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높은 쪽으로 사칭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엄청난 비난을 시달리겠지만, 갑자기 불황자를 사칭한다는 건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왜 불황자를 사칭했을까? 그냥 궁금하다 말겠죠. 어떤 가면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상위 혹은 하위 어떤 등급을 나눠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한 부분이라고도 보는데 이 어록은 굳이 해석을 더 붙일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도 느끼는 부분 꼭 어빙고프만이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괜찮은 어록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한번 뺄까 말까 하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1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은 스스로의 관객일 수 있고 관객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우리의 양심은 스스로를 관객으로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인생의 연극 무대라고 했을 때 관객이 설정되어 있지만 만약에 텅 빈 무대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그 무대에서 나는 관객이면서 연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이제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 자신만큼은 알고 있다. 그게 양심에 대한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생 풍파 속에서 많은 실수나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물론 범죄가 아니어도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스스로 할 때가 많은데,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뭐 주변에 조금 누가 아는 사람 좀 있고 잘 기억도 못한다, 야 그거 누가 신경 쓰냐, 그런 말을 듣더라도 누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뭐라 안 해도 내 자신만큼에게는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그 자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채찍질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이 어록 속에서 조금 느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뭐 신을 믿지 않던, 뭐 우주의 법칙을 믿지 않던 너 자신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양심이다라는 것을 어빙 고프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빙 고프만의 어록 중에서 가장 좋은 구절이고, 어떤 어록 중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어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600번의 어록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의 일상적 삶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아를 연출하는 공연과 같다. 우리는 삶을 연기한다라는 이제 제목을 마치는 약간 피날레 같은 어록인데, 참 맞죠. 우리가 참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했던 표현인데, 참 어렵게 철학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구절을 남겼던 분이신데, 우리는 진짜 세상에 내던져져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연극을 하는 거 아닌가. 이 인생 자체가 우리는 연극이고, 각자 다양한 가면 속에서 또 그 가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또 우리가 또 지켜야만 하는 또 양심도 찾고, 때론 의사가 됐다가 때론 불황자가 됐다가, 물론 직업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고결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가면을 떠안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고, 그 연극 속에서 나는 무대에 선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어빙 고프만 굉장히 괜찮은 어록을 갈취하면서 이분의 어록이 또 기억에 많이 남게 되겠네요. 참 인간의 어떤 삶의 그런 표현 자체를 이제 연극에다가 비유한 게 모든 사람들이 참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이 처음 한 건지 아니면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물론 사회학자 중에서도 이런 연극이라고 표현한 분이 있다곤 하는데 제 짧은 고졸 지식으로는 잘 기억은 나지는 않고요. 아무튼 저는 삶을 일종의 연극 무대라고 표현한 어빙 고프만의 어록을 이번에 참 재밌게 봤고요. 또 어록을 통해서 계속 로테이션 중에 하나로 돌릴 예정인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서 중간중간 재미없는 어록도 있겠지만 어빙 고프만만큼은 조금 추천하고 싶네요. 네, 아무튼 좋은 이야기로 다시 녹음을 하도록 준비해 보겠고요. 참 이야기가 길어져서 더 제 질을 끌면 안 되긴 하는데, 참 약간 여운이 남네요. 이 어빙 고프만의 어록을 정리하는 게. 이 녹음 마치고 오늘은 이제 쉬려고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튼 또 좋은 이야기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 어록 라디오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군가에게는 제 가면이 좋은 가면으로 보이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